참깨가 수백 번 구르는 것보다 호박이 한 번 구르는 게 낫습니다. 저배당 깜빡이로 돈 딸 수 있습니까? 경마는 돈 놓고 돈 먹기가 아니라 돈 놓고 배당을 먹는 갬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마팬 여러분, 고배당 사냥꾼 강민입니다. 11월 25일 토요 경마 유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11월 마지막 주 월말 경마입니다. 월말 경마는 항상 강한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약속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월말 경마만큼은 강민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두둑하게 한구라 챙겨드리고 있어요. 자, 이번 주 편성을 보니까 역시 월말 경마구나 싶을 정도로 난타전 레이스가 많습니다. 배당이 터질 경주가 여러 개 보이고 있고요. 또 강민의 승부지 관리 마필 대거 출전하고 있는 만큼 자, 이번 주 서울 경마 기대를 많이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토요 경마에서 노림수를 두는 경주는 7경주, 8경주, 10경주, 12경주입니다. 뭐 항상 그랬습니다만은 배당이 낮을 수 있는 경주를 집중적으로 노리고 갑니다. 7경주, 8경주, 10경주, 12경주를 승부 경주로 준비해 주시고요. 이 전반부의 4경주가 999 폭탄이 터질 수 있는 경주로 봅니다. 그런데 현장 변수가 좀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4경주는 최대한 현장감을 살리면서 999 폭탄 배당까지도 노리고 갑니다. 결국 토요 경마에서 노려야 될 배팅 강도 올리는 레이스는 4경주, 7경주, 8경주, 10경주, 12경주 4, 7, 8, 10, 12 배당이 낮을 수 있는 이 5개 레이스는 반드시 공략하셔야 될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국산마 육군 1000m 별정 A형 경주입니다. 월말 경마답게 1경주부터 상당한 혼전입니다. 1경주부터 배당이 엮여 들어가는 그림을 조심스럽게 살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2번마 IBS맨과 10번마 제이스톰이 인기마 깜빡이로 팔릴 상황이고요. 다음 순으로는 9번마 지공질주나 또 4번마 화이트에리카, 8번마 로얄에이스 적당히 배당판에 바람을 불어줄 마필이 여러 마리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안쪽에 2번마 IBS맨이 인기마로 팔리는 이유는 안쪽 게이트 선행을 갈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그래요. 직전 경기는 게이트가 최외곽이었잖아요. 12번 게이트에서 2번 게이트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 게이트 좋아졌네, 이번엔 되겠구나, 이렇게 보고 추천하는 예상가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필들이 인기마로 팔리거든요. 물론 게이트가 안쪽으로 들어와서 불리한 조건은 아니죠. 그런데 거기서 한 가지 더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직전 경주 이 IBS맨이 12번 게이트였긴 했습니다만은 최외곽을 돌긴 했습니다만은 최대한 모래를 맞지 않으려는 노력이 많았어요. 오늘 안쪽 게이트에서 자칫 선행을 나서지 못하면 이거 어떻게 뛸지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외곽에 있는 마필들이 역시 발빠른 말이 많이 포진돼 있고요. 또 반드시 선행을 나서야 좀 더 띄워줄 마필, 되든 선행 강공을 나설 마필이 몇 마리 보이잖아요. 10번은 제이스톰이 깜빡이로 팔 텐데 이것도 모래를 맞지 않아야 되는 마필입니다. 이 모래를 맞으면 막 외곽으로 빠가시게 하는 그런 압력이 있어요. 그래서 모래를 맞지 않으려고 직전 경주도 강하게 몰아서 좀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강하게 몰아서 선행을 나섰던 거 아니겠습니까? 줄어든 경주거리가 유리한 조건이긴 합니다만은 2번, 10번이 두 마리가 다 모래에 대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두 마리가 선행 선입으로 끝나는 깜빡이다. 그거는 도무지 인정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죠. 자, 재밌게 보는 마필이 이 8번마 로얄에이스라는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 정평수가 타는 거 보니까 거의 이 착을 들어가다가 마지막에 덜미가 잡히는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사실 이 로얄에이스라는 마필은 데뷔 초에 굉장히 빠른 선두력을 보였던 마필입니다. 그리고 출전 공백이 굉장히 길었었죠. 그러니까 8월 그때 7월 달이었습니까? 7월 달에 출전 공백이 대단히 길었던 그 마필이 되겠습니다. 한 10개월 정도 출전 공백이 길어지면서 7월 8일 날 복귀전을 치렀고 또 8월 12일 날 2차 입상을 성공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최근 두 번의 경주를 보면 쫓아가는 전개로도 끝걸음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8번 로얄에이스는 출전 공백이 길어진 이후에 확실하게 살아나는 걸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민은 이 8번마 로얄에이스
8번 로열에이스를 여기서는 좀 강하게 읽어줄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인기도에서는 한 4, 5위권 될 것 같아요. 충분히 배당의 가치가 있는 마필입니다. 뭐 나머지 마필 중에는 뭐 9번은 지공질주 같은 마필도 편안하게 앞선을 가해 덧뛰는 마필이고요. 그래서 충마 선정을 좀 신중하게 하셔야 되겠는데 8번마 로열에이스를 좀 더 강하게 주목하는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이경주입니다. 국산마 육군 1000m 별정 A형 이세마 레이스입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마필이 7번마 팡팡가리죠. 직전 데뷔전에서 말 타는 게 정말 요상하지 않았습니까? 스타트 자체가 빠르진 않았어요. 근데 중속이 정말 좋더라고요. 중속으로 끌어올리면서 선행을 무난하게 나섰는데 갑자기 말을 제어를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후미권까지 쭉 쳐져요. 그랬다가 또 결승선에선 다시 재차 추진을 했을 때 끝걸음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결국 재결에 불려갔죠. 너 왜 말 곧다구로 탔냐 그랬더니 이 안토니오가 뭐라고 핑계를 대냐면 한 200m 정도 지났는데 말 뒷다리 쪽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았다. 그래서 제어를 했고 또 뭐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아서 다시 재추진을 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핑계를 댄 거죠. 그럼 완전 장난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안 갔다 이겁니다. 안 간 겁니다. 그래서 7번마 팡팡가리는 오늘 장철 기수로 안제이 교체가 됐는데요. 이 주행 심사 때 장철 기수가 이 마필 모래를 좀 많이 맞춰보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7번 팡팡가리는 여기서는 단독 선행으로 보여지지만은 선행이 아니라도 가능한 마필입니다. 7번 팡팡가리가 아마 배당판의 인기 1위로 갈 것 같아요. 그래도 요거는 꺾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후차권에서 6번마 장산이글 같은 마필이 좀 배당이 엮여 들어가면 이 6번마 장산이글 같은 마필은 좀 관심권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마필은 뭐 혈통적으로도 지금 장산파워 지금 2군에 있는 마필이죠. 그 33조의 장산파워 그리고 또 장산시티 뭐 50조에 있는 마필이죠. 그런 마필과 목의 형제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빠른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6번 장산이글이 주행 심사 때도 충분한 발전 가능성을 보였고 주파 기록이 후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팔리면은 요거는 관심권으로 살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9번마 메리 화이트라는 마필도 김기배 기수가 안장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덜 팔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요것도 가면은 가능마로 봅니다. 7번마 팡팡가리가 선행하면 바로 선의권에 빠르게 전개를 끌어갈 마필이 9번마 메리 화이트라고 보여지고요. 이 12번마 OP24가 주파 기록이 1분 06초예요. 그러니까 턱걸이로 통과한 마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혀 안 팔립니다. 전혀 안 팔릴 상황이지만 가면은 이것도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현장 의지를 분명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48조 10마 재미를 본 마필이 여러 마리가 있는데 최근에는 그 OP7이라는 마필이죠. OP7이라는 마필 강민이 데뷔 전부터 고배당으로 강하게 노려서 대박 배당을 적중했던 마필이고 지난주에 또 농협에서 2착을 들어온 마필이 있잖아요. 그런 마필도 바로 이러한 주행심사 때 걸음을 숨기려는 노력을 보여줬던 내용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번 이 경주는 7번만 팡팡가리 7번 팡팡가리를 강하게 읽어주셔야 되겠고요. 6번마 장산이글 그리고 9번마 메리 화이트 그리고 초대박은 12번 오페 24까지도 주목하는 레이스입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마 육군 1300m 별정 C형 경주 이세마 레이스입니다. 아직 전력이 다 드러나지 않은 신의 마필들의 난타전 경주입니다. 이 주행 심사 때 인상적인 걸음을 보여줬던 마필이 여러 마리 나와주고 있어요. 자 우선 배당판에 인기마로 팔린 마필이 7번마 돌아온 아침해라고 판단됩니다. 직전 경주도 배당판 바람을 어마어마하게 불고 깨졌는데 초반에 좀 기댔어요. 초반에 기대는 모습이 없었다면은 충분히 한번 해볼만 했던 그런 복귀 내용이 아닌가. 오늘은 늘어난 1300m 경주 거리가 직전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이라고 판단되죠. 그래서 이게 인기 1위로 팔 텐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또 무턱대고 믿고 들어가기는 어렵습니다. 늘어난 1300m 경주 거리 유리해 보이는 건 맞지만은 검증은 분명 필요한 마필 아니겠습니까? 이번 1300m를 노리고 출전하는 신의 마필들이 여러 마리가 나와주고 있어요. 바로 옆에 8번마 라온 시리우스라는 마필도 이 11월 3일 주행심사 때 걸음을 보니까
이 끈기도 굉장히 좋았고요. 또 모래 반응도 나쁘질 않았습니다. 이런 마필들은 일단 혈통적으로도 늘어난 경주거리가 불리하지 않은 조건이라고 보고요. 마찬가지로 이 체플로열의 자마 중에 또 10번마 체프레이스라는 마필이 출전하고 있는데 10월 27일 날 주행 심사 내용이 정말 좋습니다. 이 스타트 나오면서 질러가 막혔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결승선을 통과할 때까지 추진 동작이 없어요. 그냥 시종 붙들고 여유 있는 걸음을 보여줬던 마필. 실전에서 즉시 가능한 전력으로 봅니다. 10번은 체프레이스로 강하게 읽어주시고 11번 새로운 캡틴이 신디라서 조금 덜 팔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마필도 8월 25일 날 주행심사 내용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런 마필들이 좀 상대적으로 덜 팔리면은 배당마로서는 관심을 두셔야 되겠고 이 12번마 컴플리트 스윕이라는 마필은 11월 20일 주행심사 내용을 강민이 보면서 저거는 틀림없이 1300m를 노리고 나올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어요. 근데 딱 1300m 노리고 나오네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주행심사 때 발주가 너무 느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는 안쪽을 째고 올라오는 걸음이 상당히 좋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마필들 다들 강공의지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1착 상금이 3,420만 원짜리잖아요. 그래서 뭐 상금 규모가 되기 때문에 1300 노리고 나오는 마필들이 여러 마리가 있습니다. 굳이 7번마 돌아온 아침에를 인기 1위로 팔리는 돌아온 아침에를 충마로 놓고 갈 이유가 있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충마 선정이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만은 강민이 10번마 체프레이스 10번마 체프레이스의 발전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생김새도 정말 좋아요. 그리고 떠버리도 좋고 그래서 10번 체프레이스를 강민은 좀 더 강하게 읽어줄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뭐 7번, 8번, 11번, 12번 모두 다 가능한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현장에서 옥석을 분명하게 가려서 이 때리고 받치는 막건의 선택까지 좀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경주입니다. 국산마 육군 1700m 별정 시형 경주입니다. 이변 가능성 대단히 높은 혼전입니다. 최대한 현장감을 살리면서 공략해 주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고배당 충마를 놓고 공략하는 현장 추천 경주입니다. 배당판의 인기 많은 2번마 클린업 시크릿, 3번마 1, 2, 3 그리고 4번마 불사불패 최근 보여준 액면으로는 2번, 3번, 4번 이 세 마리가 인기마로 팔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한 마리 한 마리 꼼꼼하게 내용을 살펴보면 다들 불안합니다. 뭐 확실하게 믿고 들어갈 마필이 아니에요. 오히려 안쪽에 있는 1번만 낭만스타 오늘 1번 게이트 너무 잘 뽑았잖아요. 직전 경주도 강민이 이걸 고배당을 노렸는데 이 뷰티풀 아시아라는 마필을 강축으로 놓고 세렌체, 낭만스타, 니레바다 고배당 승부 막건 3방을 때렸죠. 근데 그 중에서 또 세렌체가 그 중에서는 또 가장 적은 배당 36.6배를 강배팅으로 적중했는데 경주 내용적으로 낭만스타가 나쁘질 않았어요. 이 낭만스타는 항상 안쪽으로 기대면서 추입을 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오늘은 1번 게이트가 너무나 유리한 조건이기 때문에 2번, 3번, 4번 이런 마필들에 비해서 액면이 밀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은 낭만스타도 강하게 읽어줄 이유가 있겠고요. 자, 강민이 여기서 정말 폭탄 배당을 노려야 되는 마필 한 마리를 강하게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경주거리가 1700m고 항상 그래요. 이 고배당이 터질 때의 모습을 보면 인기마가 불안해야 터지는 거거든요. 인기마가 대가리 빳빳하게 쳐들고 있는 경주에서는 고배당이 안 터져요. 그러니까 인기마가 불안해야 고배당이 터지는 거죠. 뭐 당연한 얘기지만은 자, 그래서 인기마를 좀 약하게 볼 수 있는 경주는 항상 좀 배당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강민이 타이밍을 째고 있는 관리마가 한 마리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놈을 놓고 공략할 생각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1번만 낭만스타는 안쪽 게이트 너무나 잘 뽑았기 때문에 이거 봐줘야 되고요. 또 다른 한 마리 6번마 니레바다라는 마필도 지금 27전 2착 1회 전적만 놓고 보면 굉장히 후지잖아요. 근데 이것도 직전 경주 강민이 실전 고배당으로 강하게 노렸다가 거의 착차 없이 깨졌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노래될 이유가 분명히 있거든요. 뭐 이런 맛별들까지 엮어가지고 이번 4경주는 좀 현장감을 살리면서 가겠습니다. 당일 현장에서 불안한 인기마 한 2마리 정도는 완전히 그냥 꺾어버리고 그렇게 승부할 생각입니다. 어차피 4경주는
저배당으로 끝나는 레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좀 과감한 배팅이 필요한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0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은근히 까다로운 혼전입니다. 얼핏 보면은 인기마 저배당 게임처럼 꼬시는 경주예요. 그런데 꼼꼼하게 경주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개 상황의 변수를 안 따질 수가 없어요. 배당판의 인기마는 9번마 칼리오페와 안쪽에 1번마 에버 A1 그리고 7번마 속보태자 이렇게 세 마리가 대끼리 준 대끼리로 팔립니다. 다음 순으로 10번마 환해장성이나 또 3번마 블루샤크 같은 마필도 배당판에 바람을 불어줄 수가 있겠는데요. 9번마 칼리오페가 안쪽 게이트를 뽑았으면 이거는 한번 충마로 놓고 갈 필요가 있어요. 근데 게이트가 외곽이에요. 지금 9번 게이트입니다. 직전 경주도 승군전에 인기 1위로 팔리고 깨졌는데 사실 착차는 없었거든요. 거의 한 6마리가 우당탕탕 뭉쳐 들어오는 그림이었고 또 선두권이 빡빡한 편성에서 선행을 어쨌거나 뽑아놨었잖아요. 근데 1번 게이트였기 때문에 선행을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은 9번 게이트에서 얼마나 편안하게 선행을 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변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9월 23일 날 선행을 나서지 못하고 입상하긴 했습니다만 역시 모래를 맞지 않는 전개 선행마 외곽에 딱 붙여놓고 모래를 맞지 않고 전개를 풀어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9월 1일 주행심사 때도 선행을 갔기 때문에 당연히 모래를 안 맞았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보여준 내용은 모래를 맞지 않는 전개를 풀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9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나서지 못하는 상황에서 모래를 맞지 않을 수가 있느냐? 이거는 굉장히 조심스럽다는 거죠. 인기 1위로 팔리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9번마 칼리오페를 강민은 충마로 놓고 할 생각이 없어요. 안쪽에 1번마 에버 A1이라는 마필이 직전에 11번 게이트에서 깨졌죠. 3착으로 깨졌죠. 그리고 오늘 1번 게이트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놈들이 인기마로 팔리거든요. 그런데 게이트가 좋아졌다고 해서 무조건 더 뛰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래에 대한 변수를 안 살펴볼 수가 없잖아요. 직전에는 외곽이었기 때문에 차라리 모래를 맞지 않는 전개를 풀어갔기 때문에 그 정도 뛸 수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오늘 1번 게이트에서 여기서 뭐 줄어든 경주거리가 유리하다 이렇게 보기 어려워요. 선행을 편하게 가면 모르겠는데 선행을 나서지 못하고 경합성 전개를 풀어가는 상황에서는 1번마 에버의원도 깜빡이로 이거 뭐 무턱대고 믿고 들어가기 굉장히 조심스러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7번마 속보태자는 강민의 관리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에서 인기 6위였습니까? 강민 현장 승부지 분명히 밝혔죠. 이빠이 가는 거다라고 강하게 말씀드렸는데 야 근데 그때 인기 1위였던 스위틀리 휴머를 좀 너무 약하게 보는 바람에 좀 아쉬움 남았던 기억이 있어요. 어쨌거나 7번 속보태자도 직전에는 승부가 걸리니까 선행을 갔지만은 단순한 선행만은 아니죠. 뭐 쫓아가도 되는 마필 7월 22일 경기에서 충분한 가능성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5번마 환상의 도약은 직전에 깜빡이로 팔렸는데 정말 열심히 타고 깨진 겁니다. 자력 투입이 안 돼요. 앞선이 무너져야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고. 자 그래서 지금 인기마보다는 이 10번마 환해장성 이게 오늘 게이트가 외곽으로 밀려있기 때문에 조금 덜 팔릴 수도 있어요. 직전에 입상을 하긴 했는데 오늘 조금 덜 팔리는 것이 직전에는 3번 게이트에서 최적 전개고 오늘은 외곽 게이트로 밀렸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강민이 10번마 환해장성의 발전 가능성을 굉장히 좀 후하게 평가를 합니다. 원래는 선행을 해야 더 뛰는 마필이었는데 최근에는 쫓아가는 전개로도 특히 직전 경기는 최적 전개이긴 했습니다만 모래를 많이 쳐맞고 2차 입상을 성공한 거거든요. 오늘 감량이 좀 좋습니다. 10번마 환해장성은 32 레이팅이 걸려 있어요. 10번마 환해장성은 여기서는 다시 한번 좀 강하게 읽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설프게 팔리는 인기 마필들, 뭐 저배당 깜빡이보다는 강민 10번 환해장성을 다시 한번 좀 주목하는 레이스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2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충마 선정을 조심스럽게 하셔야 되는 경주입니다. 배당판의 깜빡이가 8번마 동틀대, 1번마 라온앨리스 이 두 마리가 저배당으로 팔리는 레이스고요. 다음 순으로는 3번마 위즈프렌드십이나 또 7번마 골드레그나 9번마 판타스티킨 배당판에 바람을 불어줄 마필이 여러 마리 보여주고 있어요.
8번마 동틀대가 배당판에 인기 1위로 팔릴 텐데, 야, 직전 경주도 정말 이빠이 가서 깨진 게 그게 전부거든요. 직전 경주도 강민이 원래 이걸 세게 볼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현장에 가니까 뭐 여기저기서 그냥 뭐 간에 뭐 대가리네 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왔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져간 건데, 원래는 이 콘트레일의 니키 스트리트 그냥 한 방 맞고만 가져가려고 했던 경주였잖아요. 뭐 두 방으로 가져가서도 뭐 9.1배 적중을 했기 때문에 다행이긴 했습니다만, 동틀대가 직전 경주 뛰는 내용을 보고 솔직히 너무너무 실망을 했습니다. 이 마필이 9월 23일 날 라온 앨리스를 이길 때는, 그때는 1번 게이트 조건이 너무나 유리한 상황이었어요. 자, 오늘 8번 게이트에서 안쪽에 1번 라온 앨리스를 이길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오히려 안정적인 충만은 안쪽에 1번은 라온 앨리스다 라고 판단됩니다. 이 라온 앨리스가 모래를 맞으면 잘 쫓아가지 못하는 악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래를 맞지 않는 전개를 풀어가야 되는데, 오늘은 1번 게이트에서 선행이죠. 뭐 선행이 아니라도 외곽선임을 바짝 붙여갈 수가 있잖아요. 직전 경주는 한 외곽에서 한 5위권 정도 붙었다가 점점 밀립니다. 그래서 뭐 후미권에서 그냥 바닥을 쓸어버린 그런 내용인데, 모래를 맞지 않는 전개 1번은 라온 앨리스는 여기서는 1200에서는 강하게 읽어줄 이유가 분명하겠고요. 자, 후차권에서 좀 어설프게 팔린 애들, 뭐 3번 위즈 프렌드식 같은 경우도 직전에 대가리를 쳤기 때문에 인기마로 팔리는데, 정말 전개가 잘 풀린 거예요. 그림같이 전개가 잘 풀렸던 내용이고, 7번만 골드레그라는 마필도 직전 경주 강민이 고배당으로 노렸다가 거의 착자 없이 한 6마리가 우당탕탕 뭉쳐 들어왔던 내용입니다. 경주 내용적으로 나쁘지 않았고 1200 경쟁력도 충분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인기마로 팔린 상황이 좀 마음에 들지 않아요. 오히려 이 배당이 나올 수 있는 마필을 외곽에 있는 두 마리를 째려보고 있습니다. 이 12번 대변화, 11번마 참빛, 이 두 마리는 최근 복귀가 꽉 잡혀 있어요. 2번마 참빛은 직전 경주 한 3위권 외곽 전개를 풀어갔는데, 그럼에도 끝걸음이 죽질 않아요. 그 전에 내용과 비교를 해봤을 때 분명히 호전되는 경주력이잖아요. 그래서 11번 참빛도 이제부터는 고배당으로 관심을 두셔야 되겠고, 12번마 대변화가 순군전이긴 합니다만은 직전에 뛰었던 경주 내용이 정말 좋아요. 기록 자체가 대단하진 않았는데 경주 내용적으로 근성이 정말 좋은 모습을 보였고, 또 8월 26일 날은 뭐 그냥 완전히 꺾었던 마필입니다. 그냥 앞선에 쫓아가지도 못하고 깨졌던 그런 마필인데, 직전 경주는 중속을 끌어올리는 내용이 나쁘진 않았기 때문에 실전 변화를 분명하게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1번만 라온 앨리스를 인기 맞으기는 좀 더 강하게 읽어줄 필요가 있겠고요. 오히려 배당마로서는 11번 참빛과 12번 대변화는 배당마로 주목하는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국사마 5군 13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올려서 강하게 노리는 최경마 전반부 첫 번째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변 가능성 대단히 높은 혼전입니다. 편성 자체가 허접하다 보니까 승군전을 치르는 마필 5번마 KM블루와 12번 스트롱맨 두 마리가 인기마로 팔릴 상황이고요. 뭐 10번마 현물할지, 또 4번마 블루랜스, 안쪽에 3번마 맘껏 달려, 이런 마필들이 배당판에 바람을 불어주는 경주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언급해드렸던 인기마 지금 한 5마리 말씀드렸습니까? 이 5마리 인기마 중에 강민이 충마로 놓고 때릴 마필이 없습니다. 3번마 맘껏 달려는 직전 경주도 이게 인기마로 팔렸어요. 인기 3위로 팔렸는데 완전하게 삭제 처리를 했던 마필입니다. 왜냐하면 앞선이 빠른 페이스에서는 자력 승부가 안 되거든요. 8월 27일 경주에서 선두권이 몰락하는 상황에서 배당을 터뜨렸습니다만, 직전 경기 앞선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이게 올라올 타이밍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꺾었는데, 오늘도 세게 읽어줄 생각은 없습니다. 이게 자력 승부를 기대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정계운이 따라줘야 되는 상황이고, 이 4번마 블루랜스라는 마필이 1년이 훨씬 넘는 이 출전 공백이 길어졌잖아요. 그러면서 10월 1일 경주에서 배당판 바람, 복귀전에서 배당판 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그리고 직전 경주도 정말 열심히 가서 깨졌던 그 내용이 전부입니다. 4번 블루랜스가 사실 예전에도 선행을 해서 좀 더 뛰는 그런 모습이었지, 이 마필 자체가 사이즈가 센 말은 아니었거든요. 오늘도 편성이 이래서 인기마로 팔리는데 최근 두 번의 경주에서 실망했어요.
5번마 KM블루가 승군전인데요. 최근 두 번의 경주에서 경주 내용은 나쁘진 않았습니다. 근데 직전 경주를 보면은 정말 최적전개, 꽃전개를 풀어갔던 내용인데 과연 여기서 꽃전개를 풀어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좀 조심스럽고요. 10번마 현무가 직전에 7번 게이트에서 그림같이 전개를 잘 풀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은 10번 게이트인데 앞선에 전개하는 마필이 5번마 KM블루나 뭐 10번마 현무 뭐 이런 마필들이 앞선에 간다고 지금 인기마로 팔리는데 이 마필도 검증은 더 필요한 마필이고요. 외곽이 12번마 스트롱맨이라는 마필이 게이트 외곽으로 불렸는데 직전 경주는 최대한 전개를 끌어올리면서 자력 입상을 성공하면서 살아나는 걸음을 분명하게 보였어요. 그런데 오늘은 늘어난 경주 거리는 검증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10월 1일 경주에서 보면은 그때 쥐어 짜면서도 끝걸음이 나오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거리 적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지금 인기마필 한 5마리 말씀드렸는데 5마리 인기마가 다들 한두 가지씩 좀 조심스러운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7경주는 아예 고배당 충마를 놓고 공략할 생각입니다. 강민이 놓고 때릴 마필은 인기도에서 좀 많이 밀려있어요. 한 6위권, 7위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은 타이밍입니다. 오늘은 그냥 놓고 사야 될 타이밍이에요. 여기서는 2차권 한 자리는 무난하게 올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번 7경주는 인기마를 놓고 가는 경주가 아니다. 강민의 관리 마필 고배당 충마를 놓고 역으로 인기마를 공략하고 또 당연히 현장 변수에 따라서 복대복 막건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레이스로 보여집니다. 이번 7경주는 고배당 충마를 놓고 짭짤한 배당을 노리고 들어가는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국산마 4군 13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연이어서 배팅 강도 올리는 승부 경주입니다. 강하게 노리는 강민의 관리 마필이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배팅 강도 올려서 제대로 때려 먹도록 하겠습니다. 배당팔의 머리로 팔린 마필이 6번마 멋치머니인데요. 문성 기수가 제한장에 올라왔고 또 1300m 거리 경쟁력도 충분합니다. 이 마필이 7월 22일 경주까지 4연속 입상에 성공했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8월 27일 경주에서 이게 인기마로 팔렸는데 깜빡이로 팔렸는데 강민이 완전하게 꺾었죠. 왜냐하면 1700m에서는 과인기가 조심스럽다라고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히비키를 놓고 20배짜리를 승부 박건으로 때려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자, 그리고 또다시 최근 두 번의 경주를 연투를 하면서 기본 사이즈가 약하지 않은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다만 이번 경주에서 인기 1위로 팔리는 상황은 강민이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부담정이 2.5kg 늘어난 부분은 분명 조심해야 될 이유는 분명해요. 그래서 6번마 멋치머니가 배당팔의 머리로 팔리지만 이거를 자력으로 이길 마필이 강민의 관리 마필이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가는 말을 놓고 승부를 들어갈 생각입니다. 8번마 와와 여장부라는 마필이 승군전이긴 합니다만은 이거 무시 못해요. 직전 경주에서 강민이 승부지 대가리 안 빠지는 강축으로 놓고 59.3배 와와 여장부의 두루가 59.3배를 두둑하게 챙겨 먹었던 강민의 관리 마필 아니겠습니까? 8번마 와와 여장부는 직전 경주 무조건 강하게 노려될 이유가 있었어요. 오늘도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여기서는 지금 선두권이 빡빡하지만은 이 와와 여장부가 입상을 하기 위해서는 유지돼야 될 그 페이스가 있거든요. 그 페이스만 유지를 하면 여기선 선행이 아니라도 되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8번 와와 여장부도 여기서는 무시 못하고 10번만 엑셀런트 퀸이라는 마필은 참 기분이 좋아요. 이 5월 달에 38배 또 4월 달에도 41배 참 어려울 때마다 한 구라씩 챙겨주는 강민의 관리 마필 아니겠습니까? 직전 경주에서 10번 게이트 불리함을 극복하지 못하면서 의지 자체도 꺾어져 있었습니다만은 기본 사이즈가 처지는 마필은 아닙니다. 10번만 엑셀런트 킹 같은 마필도 여기서 상대적으로 덜 팔리면 배당까지 충분한 복병으로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안쪽에 2번만 영광의 시간은 직전에 점핑 출전한 거죠. 이게 점핑이죠. 그쵸? 점핑입니다. 점핑 출전을 해서 깨졌는데 꺾었어요. 왜 꺾었냐? 모래를 맞으면 안 되기 때문에 1번 게이트에서 헛바람이 불어도 안 된다라고 그냥 꺾었던 마필. 이런 마필들까지도 선두권에 적지 않게 전개 변수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8경주는요. 대가리를 어떤 노로 놓고 가느냐가 중요한데 강민의 승부지 관리 마필 대가리 놓고 갑니다. 뭐 6번만 멋치머니와 들어와도
중배당은 두둑하게 나와 주겠습니다만은 6번마 머치머니가 늘어난 부담 중량을 극복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여기서는 대박 배당이 엮여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안 빠지는 충마, 강민의 승부지 대가리 세워놓고 배팅 강도 이빠이 올려서 강하게 조정 먹는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구경주입니다. 혼합 4군 13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대가리를 어떤 놈으로 놓고 가느냐가 중요한 배팅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배당판에 깜빡이로 팔린 마필이 4번마 황홀한 질주와 7번마 티즈글리 두 마리가 깜빡이로 가겠고요. 페루비치 12번마 정상 챔프라든가 또 3번마 판타스틱 콤비라든가 배당판에 바람을 불어줄 마필이 여러 마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10번마 동방의 기억, 8번마 어울도울 이런 놈들도 적당히 배당판에 바람을 불어줄 수가 있겠는데요. 4번마 황홀한 질주가 9월 16일 경주에서 강민이 9배짜리 뭐 큰 배당은 아니었습니다만은 대가리에 붙여갖고 적중을 했어요. 그 전에 8월 19일 경주에서 1700에서 실격을 당했던 마필이죠. 이게 34마 신차 실격을 당했던 마필이지만은 줄어든 경주 거리는 무조건 유리한 조건이라고 보고 또 강하게 추천드렸고 또 현장에서 의지도 만땅이었던 마필입니다. 사실 이 황홀한 질주라는 마필이 데뷔 초에는 이 채찍을 맞으니까 그 외곽 그 빠가시게 하는 악벽을 보였던 그런 마필이고 항상 좀 못 믿을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최근에 두 번의 경주를 보면 살아나는 걸음발이 좋습니다. 직전 경주도 보면 마지막에 걸음을 남기면서 4착인데 길었으면 충분히 2차까지 올 수 있었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과연 인기 1위로 팔릴 만큼 센 말이냐, 그 부분은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1300 늘어난 경주 거리가 직전보다 유리한 조건은 아닙니다. 추임마라고 해서 무조건 거리가 늘어서 유리한 건 아니잖아요. 거리 적석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4번마 황홀한 질주가 여기서는 또 기습적인 앞장 승부도 좀 해볼 수 있죠. 데뷔 초에는 선두력을 보였던 마필이니까. 그래서 많이 팔리는데 강민은 요거 조금 더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4번마 황홀한 질주를 충분히 놓고 할 생각이 없고 7번마 티즈글리가 깜빡이로 갈 텐데요. 직전 경주도 이게 인기마로 팔렸는데 페로비치가 기습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인기마로 팔린 거거든요. 근데 그 전에 9월 23일 날 2착을 들어오긴 했지만은 이빠이 쥐어짰던 정말 뽕을 뽑았던 그 내용이 전부라고 봤기 때문에 직전 경주는 하와이 보스가 무조건 이 티즈글리를 이긴다고 봤어요. 그래서 하와이 보스를 놓고 수성 챔프에 또 적중을 했던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나름 열심히 탄 겁니다. 열심히 타고 깨진 내용이 전부라고 보고요. 어쨌거나 뭐 줄어든 경주 거리는 직전보다 불리한 조건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것도 충막감은 아니고요. 자, 오히려 안쪽에 있는 이 3번마 판타스틱 콤비라는 마필을 주목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8월 11일 경주에서 주행 심사 때에 결승선 끝걸음 탄력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데뷔전에서 마지막에 안쪽을 째고 올라오는 걸음이 날카로웠던 내용이죠. 1300 늘어난 경주 거리가 유리한 조건은 3번마 판타스틱 콤비라고 봅니다. 모래의 적응력도 나쁘지 않아서 오늘은 3번 게이트에서 안쪽 코파기 전개 다시 한번 풀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3번 판타스틱 콤비를 좀 더 강하게 읽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10번마 동방의 기억이라는 마필이 11월 17일 날 재검 때 내용을 보니까 이 외곽을 돌더라고요. 그러면서 모래를 최대한 맞질 않았는데 경주력이 나쁘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마필들이 이제는 실전에서 변화를 보일 때가 됐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10번 동방기역도 관심권으로 가져가시고요. 일단 3번만 판타스틱 콤비가 3번 판타스틱 콤비가 여기서는 가장 먼저 주목해야 될 마필이다 라고 판단됩니다. 10경주입니다. 국산마 4군 17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올려서 강하게 누리는 후반부 승부 경주입니다. 강민의 관리 마필이 여러 마리 출전하고 있습니다. 뭐 두둑하게 한구라 챙겨 먹었던 이쁜 놈들 몇 마리 보이고요. 또 이 타이밍을 잘못 재는 바람에 고배당을 놓쳤던 좀 아쉬움이 남는 마필도 여러 마리가 있습니다. 당일 배당팔에 머리로 팔린 마필이 6번마 금화포르테인데요. 문성 기수가 대한장에 올라왔고 직전보다 감량 조건 좋고 또 1700m 거리 경쟁력도 충분합니다. 직전 경주에서 강민이 묻지마 강축
안 빠지는 대가리로 세워놓고 18배짜리를 적중을 했죠. 그리고 또 7월달 경주에서도 22.8배짜리를 추천 경주로 적중했던 강민의 관리 마필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6번마 금화포르테를 충마로 놓고 갈 생각이 없습니다. 최근에 상승세는 좋습니다만 뛰었던 상대들이 강하질 않았어요. 리얼걸치를 이겼는데 리얼걸치는 지난주에 또 깨졌죠. 그 손오공하고 같이 뛰는 그 경기에서 깨졌잖아요. 그래서 6번마 금화포르테는 버리지는 않습니다만 여기서 강충마 아니에요. 6번마 금화포르테를 자력으로 이길 수 있는 마필이 여러 마리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10경주는 인기마 싸움으로 끝나는 레이스가 아니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8번마 슈퍼브로드가요. 직전 경주는 인기바로 팔렸지만 오늘은 조금 덜 팔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부담정이 늘어났잖아요. 게이트도 8번으로 밀렸고 그런데 8번마 슈퍼브로드도 여기서는 무시할 수 없어요. 8월 13일이었죠. 8월 13일 날 천지 성공을 놓고 그때 슈퍼브로드의 255.1배짜리를 주력 막번으로 아주 그냥 오부지게 챙겨 먹었던 아주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꾸준하게 자기 걸음을 뛰는 장점이 있어요. 7월 1일 경주를 보면은 그때 의지 자체가 없었죠. 의지 자체 없이 마지막 끝걸음을 남겼기 때문에 8월 13일 강하게 노래될 이유가 분명히 있었는데요. 자, 오늘은 편성상 1700에서는 8번 슈퍼브로드 여기서 덜 팔리면 봐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놓고 사야 될 충마는 정말 자신있게 놓고 갈 충마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실전 배나를 째려보는 마필인데 오늘은 인기도에서 살짝 좀 밀려있을 상황이에요. 당연히 놓고 때려야죠. 그러면 10경주 강민이 정확하게 마필의 능력과 또 패턴을 파악하고 있는 강민의 관리 마필들 여러 마리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배팅 강도 올려서 강하게 노리고 들어갑니다. 10경주 자신있게 붙어봅니다. 기대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1경주입니다. 국산마 3군 1900m 별정 B형 경주가 되겠습니다. 인기마 싸움처럼 보여지는데요. 경주거리가 1900m라는 부분에 당일 현장 변소를 조심스럽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문제가 되는 마필이 안쪽에 있는 2번마 제주의 하늘이라는 마필인데요. 자, 이 마필이 오늘은 문세영 기수로 안제 교체가 됐네요. 그리고 6월 11일 경주에서 김혜성 기수가 타고 코리안 오쿠스를 우승하면서 그때 어마어마한 초고액 배당을 터뜨렸던 마필이죠. 3상승식은 39만 배라는 초고배당의 기록까지도 달성을 했던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직전 경주는 인기 1위로 팔렸어도 강민이 완전하게 삭제 처리를 했습니다. 최근에 9월 달에 제주 도지사배, 7월 16일 날 농림부, 6월 11일 날 코리안 오크스 계속해서 대상 경주를 떴기 때문에 직전 경주는 의심 없이 인기 1위로 팔렸거든요. 근데 강민이 완전히 꺾었어요. 그 이유는 5월달 경주에서 나옵니다. 자, 5월달 경주를 보면 정말 쥐어짠 내용이 전부고 그 전에도 대상 경주를 뛰기 이전에도 사실 특별하게 센 능력을 보여주질 못했거든요. 직전 경주 3차까지 오면서 나름 잘 뛴 겁니다. 잘 뛴 거지만은 복귀 내용을 놓고 봤을 때는 다시 뛰어도 사려니 힐링이 제주의 하늘 정도는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핸디캡 레이스로 펼쳐졌다면은 2번마 제주의 하늘보다 11번마 사려니 힐링이 다만 500g이라도 더 달고 뛰었겠지만은 오늘은 핸디캡이 아니고 별정 경주다 보니까 조건 자체가 직전하고 똑같아요. 제주의 하늘도 2kg 늘고 사려니 힐링도 2kg 늘어난 조건이라면은 11번 사려니 힐링이 여기서 꼬랑지를 말아갈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오히려 이 마필의 떠버리를 살펴봤을 때 마체가 작달막한 큰 개새끼만한 2번마 제주의 하늘보다는 500다마가 넘는 11번마 사려니 힐링이 늘어난 부담 중량에 대한 좀 불리함은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11번마 사려니 힐링이 다시 떠도 2번마 제주의 하늘은 이길 수가 있다라고 결론이 되는 거죠. 그래서 2번마 제주의 하늘이 여기서 올 머리로 팔린 상황 강민은 인정할 수가 없어요. 3번마 큐피드 플라워도 1900m 늘어난 경주가
불리한 조건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 외에도 뭐 몇몇 좀 장거리에서 두각을 볼 수 있는 마필이 여러 마리가 좀 보여주고 있어요. 최대한 현장감을 살리면서 공략하겠는데요. 일단 2번마 제주의 하늘이 여기서 인기 1위 팔린 상황은 강민은 뭐 도무지 인정할 수가 없다. 오히려 11번 사려니 힐링을 인기마 중에는 좀 더 강하게 노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목하는 마필 11번마 사려니 힐링을 강하게 읽어주는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12경주입니다. 호나비군 12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2바에 올려서 강하게 노리는 메인 승부 경주입니다. 마지막 12경주를 메인 하이라이트 경주로 노리고 가는 이유는 적중에 대한 자신감입니다. 확실하게 놓고때릴 충마가 있고 또 압축 승부 막건으로 때려먹을 자신이 있어요. 배당판의 인기마가 4번마 절묘한 선택과 5번마 우리의 행복 이 두 마리가 깜빡이로 가겠죠. 이 4번마 절묘한 선택은 9월 24일 경주에서 그때 시대의 여왕을 놓고 공략했던 경주였을 때 그때 절묘한 선택까지도 강민이 고배당으로 좀 노렸던 마필이에요. 야, 근데 적절한 타이밍에 추입을 잘 날라왔는데 그게 전부였고요. 직전 경주도 그야말로 뽕을 뽑은 거 아닙니까? 앞에 가도 안 되고 힘한 배도 안 되고 사실 이 절묘한 선택이라는 마필은 이미 한계를 드러낸 적이 있는 마필이죠. 이 3군으로 강등이 됐다가 다시 올라온 마필인데 2군으로 올라온 이후에 꾸준한 걸음이긴 합니다만 오늘은 부담장이 2kg 늘어났다. 근데 여기서 깜빡이로 팔린다. 이거는 뭐 믿고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5번마 우리의 행복이 최근에 연투를 때리고 있고 직전에 뛰었던 상대가 PK파티 아닙니까? PK파티? PK파티는 능력마잖아요. 2세 능력마. 지금 6연승을 달렸던 지난주에 그 농협 대상 경주에서 OP7하고 들어온 말 그게 PK파티잖아요. 그 PK파티와 코차의 접전이었다면은 거의 뭐 동급 기량이라고 읽어줘야 됩니다. 다만 오늘은 순군전이고요. 직전에는 2번 게이트에서 그림같이 전개가 잘 풀렸어요. 근데 오늘 그러한 전개를 풀어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장담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5번마 우리 행복도 4번마 절묘한 선택도 깜빡이로 팔릴 두 마필 모두 충막감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좀 어설프게 팔리는 인기마가 여러 마리 있는데 좀 거품기 많은 인기마 두 마리는 완전하게 삭제 처리하고 공략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대가리를 세워놓고 가는데요. 순군 똑같은 순군전이지만은 지금 5번만 우리 행복, 7번만 서클댄서, 11번 코리아 정상 이 세 마리가 순군전이긴 합니다만은 11번만 코리아 정상은 여기서 다시 한번 안 팔리면 가져가 주셔야 돼요. 이거는 아직 한계를 드러낸 적이 없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11번 코리아 정상은 최근에 기복을 보인 적도 있었습니다만 그때는 마필의 능력이라기보다도 승부 의지 측면에서 기복을 보였을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안 팔리면 조심해야 되는 마필이 11번 코리아 정상이다. 어쨌거나 마지막 12경주는 놓고 때릴 충마 분명하게 서 있습니다. 인기도에서는 좀 많이 밀려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배당은 두둑하게 나와줄 것이고요. 마지막 12경주 메인 승부 경주만큼 확실한 막건으로 적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를 많이 해주시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11월 25일 토요경마 유시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경마팬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민은 잠시 후에 일요 경마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